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 영어로는 Islamic Emirate of Afghanistan. 으로 부르는 나라. 무장단체 탈레반이 지난 1996년 아프간을 점령하고 국가를 설립하면서 사용했던 국호입니다. 토후국이란 부족의 수장이나 실력자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를 뜻하죠. 하지만 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은 세계적으로 공인받지 못했습니다.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만 인정하는 국가였는데요. 집권 5년 만인 지난 2001년 미국 등에 의해 탈레반 정권이 물러나면서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듯 했던 이 국호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지난 15일 20년 만에 아프간을 다시 장악하는 데 성공한 탈레반에 의해서죠. 탈레반 지도자들은 빠르게 권력 구조를 구축하고 기존 아프간 정부 인사들과도 만나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불 점령 후 기자회견에선 과거처럼 엄격한 통제와 여성인권 탄압 등을 펼치는 통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이렇게 아프간 장악 후 온전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25년 전과 달리 이슬람 근본주의 통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4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탈레반은 통치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는 것이 분명해지자 미국, 독일 등 서방 열강들은 아프간에 대한 원조를 중단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8월 말까지 아프가니스탄에 4억 6천만 달러, 한화로 약 5,368억 원의 특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탈레반이 집권하자 중단했습니다. 아프간 중앙은행인 다 아프가니스탄 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세계은행 등의 9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 중인데 이마저도 미국 재무부가 모두 동결해 탈레반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탈레반 관계자는 국내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리튬 등 손대지 않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며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자금 확보를 위해 나서는 모습입니다. 아프간인 평균 연령은 18세입니다. 굉장히 낮죠. 국민의 약 3분의 2가 25세 미만입니다. 아프간 통계정보국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무려 63%가 25세 이하 청년층이고 전체의 46%는 15세 이하입니다. 과거 탈레반 통치를 경험한 적 없는 대다수의 젊은 층은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고 표현의 자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슬람 이념 복종을 강요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애틀랜틱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념적으로, 경제적으로 아프간의 젊은 세대는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형성될지 결정할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며 탈레반에게 가장 크고 장기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레반이 카불에 입성 후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행하는 모습들이 촬영돼 소셜미디어를 타고 널리 퍼졌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채로 강력하게 통치했던 20년 전과는 다르죠. 아프간은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통신 인프라를 구축했고 탈레반 축철 이듬해인 2002년 3만 명에 불과했던 휴대전화 사용 인구는 지난해 2258만 명으로 전 국민의 65% 정도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인터넷 보급률도 함께 높아져 탈레반에 맞서는 저항군의 상황이나 자국에 대한 소식을 소셜미디어, 메신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전파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탈레반 저항 세력은 아프간 판지시르 등에 집결해 민족 저항전선 NRF를 결성했습니다. 탈레반에 항전하다 알카에다에 피살돼 아프간 국민 영웅으로 추앙되는 아흐마드 샤 마수드의 아들인 아흐마드 마수드가 이들을 이끌고 있죠. 아버지와 동명인 마수드 사령관은 영국 킹스 콜리지에서 군사학을 전공하고 왕립 군사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영국 BBC는 마수드가 이끄는 민족 저항 전선이 이미 병력 수천 명을 확보했다면서 탈레반과 싸울 준비가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탈레반의 전체 조직원은 10만 명 정도에 불과하고 지방 조직들이 느슨한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영웅의 아들이 이끄는 저항군이 탈레반에 맞서며 민주적인 대안 세력이란 메시지를 퍼뜨릴 경우 탈레반 통치의 정당성이 근간부터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